권력자들 수염, 근육질 몸매 앤드 여성 눈썹에 담겨있는 뜻밖의 의미. 사진 0. 혁명가체 개발아. 덥수룩한 수염이 강한 이미지를 전달시켰다. 위키피디어. 체 게바라, 피델 카스트로, 레오 트로츠키, 레닌, 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마르크스의 공통점은 사회주의 좌파 혁명가라는 것과 턱을 가릴 정도로 덥수룩한 수염을 길렀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한때 젊은이들에게 수염은 체제에 대한 저항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표본이 된다. 고대 바빌론 유물에서 구렛나루, 아시리아에서 턱수염, 로마 귀족 및 이집트 왕이 근사한 수염을 내세워 권위를 내세웠을 만큼 권력자와 수염의 상관관계는 그 역사가 유구하다. 1910년 독일 질레트사가 남성 전용 면도기를 출시했고, 연예 산업을 주도하는 남성 배우들이 산뜻한 얼굴 가꾸기로 대중들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수염은 이제 비위생적이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화장 연구가들은 권력과 지식 소유임을 드러내게 해준 수염은 남성을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 영원한 젊음을 갈망하는 시대적 변화가 수염을 단번에 사라지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불구하고 여전히 수염의 존재는 여러 곳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와 의미를 알아본다. 1. 종교계, 수염 기르는 것 허용. 해리슨 포드 주연의 위트니스에서 등장했던 아미시 교도를 비롯해 이슬람교와 전통 관습을 숭배하고 있는 정교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수염을 통해 독실한 신앙자임을 드러내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유대 민족과 아시아권에서 수염은 조물주가 내려준 권력과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있다. 구약 성서에는 면도는 이교도를 떠올려준다는 의미로 초상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염을 기르게 했다. 이스라엘 다윗 왕이 보낸 사신이 적대적인 암몬족으로부터 수염을 잘라버리는 모욕을 준다. 이 사건 이후 유대인들과 랍비들은 어떤 경우에도 칼이나 가위로 수염을 자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신 불로 태워서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고수해 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엄격한 윤리를 강요했던 이시 조선시대, 수염을 건드리는 것이 불경스런 행위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도 여성이 남성의 수염을 만지거나 흠집을 낸다는 것은 자칫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해야 했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에서 턱수염은 파라오 등 최고 권력자나 혹은 신만이 기를 수 있는 신분, 장치여서 여왕 등의 경우에도 턱수염을 장신구처럼 달고 등장하는 회화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런 관습은 그리스, 로마로 전파돼 최고 신 제우스, 하데스 죽음을 관장하는 신, 포세이돈 바다의 신 등은 모두 수염이 있는 상태로 등장하고 있다. 흰 수염은 특정 분야의 달인, 추월할 수 없는 지식 등을 엿볼 수 있는 징표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흉상에는 수염이 반드시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수염에는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의 원천, 영원한 생명력을 소지한 대상으로 여겨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엄숙한 선서를 할 때 제우스 신의 수염에 손을 얹는 것은 진실을 말하겠다는 뜻이다. 2. 바바리안, 수염이 두려움을 안겨주는 야만인들 표시로 전파시켜 죽은 사람을 어둠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공 카로니 운인비로 사자의 수염을 요구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면도시켜 죽음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 영생을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관습으로 알려진다. 수염이 두려움을 안겨주는 야만인들의 표시로 인식된 것은 바바리안들이다. 바바리안은 수염을 뜻하는 바트에서 기원이 됐다. 로마인들은 얼굴을 거의 덮고 있는 수염을 기른 바바리안들을 짐승과 같은 존재로 혐오했다고 한다. 신화 민담 등에 등장하고 있는 수염난 여성은 마법이자 저주의 징조로 보고 있다. 그리스 전설에 언급되는 괴물 삼자매인 고르고는 머리카락은 수백 개의 뱀으로 치장되어 있고 기다란 수염을 기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게르만족에게 가장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팜피르는 보이는 물건은 닥치는 대로 부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존재. 그를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철과 여자의 수염을 꼬아서 만든 사슬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일화는 여자 수염이 나락에 빠진 세상을 구출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1697년 출간된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푸른 수염의 기사는 끝없는 성적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로 서구 동화에서 단골로 언급되고 있는 주인공이다. 페로의 동화에서 유래된 남성의 수염은 검푸른 수염을 내세워
여성들을 미혹시키는 지칠 줄 모르는 바람둥이, 남성의 무한한 정력 등을 떠올려주는 문기로 남아있다. 3. 남성 팔, 다리, 털 제거 장면 등장시킨 뜨거운 것이 좋아. 한때 지배 계급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각광받았던 수염 혹은 털은 시대 변화와 함께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한다. 뜨거운 것이 좋아. 1959에서 범죄 조직에 쫓겨 여장 남자를 하게 되는 토니 커티스는 여성으로 변신하기 위해 팔, 다리 등에 나 있는 털을 깎는 장면을 보여준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유럽 사회를 뒤흔든 여권주의자들은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팔, 다리 털 제거에 반발해 제모 거부와 브래지어를 벗어버리는 행동을 보인다. 4. 가슴을 노출시키는 시대를 주도한 찰톤 헤스톤. 1950년대 할리우드는 가슴의 시대로 호칭된다. 10개 1956는 모세 찰톤 헤스톤과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율 브린너의 갈등을 다룬 성서극. 이 영화에서 모세 역을 맡은 찰톤 헤스톤은 가슴이 털이 보였지만 전체적인 몸매를 날씬하고 탄탄한 근육질을 드러낸다. 1962년 7 제임스 본드 일부 살인 번호의 쇼 코넬리도 무성한 가슴털과 미끈한 근육을 노출시켜 극중 본드걸과 화면 밖에서는 수많은 여성 관객들의 애간장을 타게 만들어낸다. 버트 레이놀즈는 상체를 모두 벗고 여성의 책상에 꽂히는 핀 업맨의 효시를 이룬 인물이다. 성적 채취를 물씬 풍겨주는 동시에 솜털 하나 없는 듯한 매끈한 조각 같은 몸매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남성 배우들의 필수 조건이 된다. 토요일 밤의 열기의 존 트라볼타, 더티 댄싱의 패트릭 스웨이지는 운동으로 단련된 몸매와 현란한 댄스 실력을 결합시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흥행가의 새로운 조류가 시작됐음을 선언하게 된다. 이런 기반을 발판으로 해서 터미네이터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비롯해 돌프 룬드그렌, 로키 람보 시리즈의 실베스타, 스텔론 등이 근육질 스타로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된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털 복숭이로 인식되는 아랍 민족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강화된다. 이런 정치, 사회적 흐름으로 인해 서구 사회에서는 영화계뿐 아니라 일반 남성들 사이에서도 외부로 노출되는 신체에 드러나 있는 털을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는 추세이다. 5. 눈썹이 던져주는 성적 매력. 여성의 고혹적인 미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는 눈썹이다. 서양을 비롯해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미인의 눈썹 조건은 가늘고 길게 굽어져 누에 나방 눈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암이어야 한다. 털이 풍성하거나 굵으면 악마의 상징으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런하고 일직선상으로 놓이게 꾸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치켜뜬다, 고추 세운다, 찡그리다 등은 구태여 말을 하지 않아도 눈썹과 주변 신경 근육을 활용해 적극적인 의사표현 수단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는 일자 눈썹과 이마의 잔털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 흡사 가면을 쓴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의도적으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연출시켰다고 한다. 르네상스 시절 속눈썹은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제거당하는 순환을 당하다 여성스러움을 위해 길고 짙은 속눈썹을 만들어 달고 다니는 등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중세시대 의사표시를 드러내는 것을 금지당했던 여성들은 눈을 크게 뜨는 것, 내리까는 것, 그리고 속눈썹을 떠는 것 등 최소한의 행동을 통해 언어를 뛰어넘는 최적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속눈썹을 떠는 것은 순결을 드러내는 것으로 남성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고 한다. 여장 남자들의 해프닝 극을 다룬 투엉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도적으로 길게 드러낸 속눈썹은 여장 남자거나 동성애자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6. 붉은 머리, 남성 정치 체계의 반발 담겨. 1960년 구미 사회를 뒤흔든 여권주의자들은 모두 붉은 머리로 자신들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 1920년대 짧은 붉은 머리는 단아하고 앙증스런 소년의 모습을 풍겨주면서 여성들의 미적 감각을 드러내주는 수단이 됐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 동일한 헤어스타일이 이번에는 정반대의 의미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마릴린 몰로로 대변되는 금발이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발해 당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대접하는 것에 반기를 드는 뜻에서 붉은 머리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됐다. 남성 우월적인 정치 체제의 변혁을 원한다는 뜻으로 치장한 붉은 헤어스타일은
유럽에서는 성적 매력이 충분한 여성으로 인식되는 정서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2차 대전 이후 러시아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유대인들은 붉은 머리 인간들이라는 비난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 유대인 출신 폴란드 작가 필립 로스는 논픽션 타라바스를 통해 반발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한다.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배척했던 러시아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안톤 체홉, 도스토예프스키 등 저명 문학가들의 소설 속에서는 붉은 헤어스타일의 사람은 매우 열성적인 사람, 요부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나일 강 유역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최후의 왕 클레오파트라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연이어 사랑의 포로로 만들어버린 그녀는 서구의 수많은 예술 작품 속에서 붉은 머리로 치장돼 성적 매력을 내세워 끝없는 권력욕을 향유한 대표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신들의 세상에서는 악의 신으로 알려진 세스가 많은 신 중 유일하게 붉은 머리를 한 것으로 묘사됐고, 이승에서는 제사장 계급 이상의 사람들이 직분을 드러내는 장치로 붉은 헤어스타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한다. 헨리 2세와 결혼한 아키텐의 엘레오노르는 붉은 머리로 수많은 남성들의 환심을 얻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녀의 아들 중 리차드 1세는 붉은 사자 갈기 털로 머리를 치장하는 것을 즐겼으며 존 1세도 붉은 머리의 소유자로 기록되고 있다. 네로와 함께 로마의 폭군으로 악명을 떨친 칼리굴라는 갈리아 지방 사람들에게 붉은 머리로 치장하도록 명령해 그이들이 강력한 게르만 민족을 제압했다는 것을 과시하도록 했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다. 천둥의 신 토르는 붉은 턱수염을 갖고 있었는데 엄청난 괴력은 붉은 수염에서 발산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붉은 머리와 수염을 특징으로 한바이킹족들은 중세시대 유럽 각국을 침략하는 등 막강한 군사력을 드러낸 대표적 민족. 이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은 약소국 국민들은 바이킹족에 대해 붉은 놈들이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독일 소설 로우드리브에는 충직한 기사 로우드리브를 환송하는 왕이 마지막으로 그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붉은 머리들을 신뢰하지 마라. 그들은 악하고 화를 잘 내는 인간들이라는 충고를 한다. 이 같은 문장은 중세시대 스칸디나비아 반도 출신의 바이킹족들에게 무수히 수탈당한 유럽인들의 구원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받는다. 7. 붉은 머리칼은 마녀의 상징. 붉은색에 얽힌 일화 중 마녀 사연을 빠뜨릴 수 없다. 마녀가 붉은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마녀 재판이 기승을 부렸던 14세기를 훨씬 지난 19세기부터 퍼지게 된 역사를 갖고 있다. 폴란드 동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치보초니는 숲속에 거주하는 붉은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 그녀는 산길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청년들을 유혹했다고 한다. 곱사등이에 주름살이 잔뜩 끼어있는 마귀 할멈도 붉은 머리의 소유자로 표현되고 있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헌트, 로세티, 밀레이 등 수많은 화가들이 성모 마리아의 성스런 순결성을 취하기 위해 그녀가 붉은 머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등 붉은 머리에 대한 의미가 극과 극으로 풀이된다. 1850년대 이후 프랑스 파리는 유럽의 최고의 환락도시로 유명세를 얻는다. 당시 보헤미안들은 거리의 매춘부들을 풍만한 붉은 머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려낸다.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을 비롯해 구스타프 클림트, 오토 딕스 등 독일 출신 화가들도 붉은색을 성적 타락과 퇴폐, 스캔들을 불러일으키는 창녀들의 행적을 묘사하는 단골 색상으로 애용하게 된다. 8. 소설 빨간 머리엔 호기심 많은 10대 소녀 성장 과정 다뤄. 한편 캐나다 여류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1908년 발표한 소설 빨간 머리에는 감성이 풍부한 10대 소녀 앤 셜리의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다. 스웨덴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1945년 출간한 말괄량이 삐삐는 천방지축. 말괄량이 소녀 삐삐 롱스타킹이 이웃집 토미와 아니카와 함께 펼치는 소란스런 일상사를 담고 있다. 말괄량이 삐삐로 인해 붉은 머리 소녀는 고집불통에 사고뭉치라는 선입견을 심어준다. 9. 정력과 열정의 상징, 대머리 스타들. 남성의 대머리는 정력의 상징이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머리 예찬론을 펼쳤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들면 대머리 당사자는 탈모로 인한 내밀한 고민을 당했고 제3자로부터 놀림을 받는 근거가 됐다. 성서 열왕기하 2장 23절에는 대머리를 놀렸던 수십 명의 아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글귀가 전해지고 있다. 프랑스 루이 14세는 탈모로 고민하면서 호사스런 가발을 애용했지만 시민혁명 이후 사치품으로 지목된 가발은 한동안 자취를 감추게 되는 수모를 당한다. 정치, 사회에 대한 반항의식을 드러내주기 위해 유럽의 스킨헤드족들은 의도적으로 머리털을 제거해 대머리를 내세우고 있다. 아일랜드 여가수 시너드 오코너도 삭발과 과격한 노랫말을 내세워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가수로 이목을 끌어낸 바 있다. 가수 겸 배우 그레이스 존스와 에이리언 시리즈 시고니 위버도 삭발. 머리를 내세워 강인함과 함께 중성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선사했다. 1970년대 인기 미드코작 시리즈에서 텔리 사발라스가 대머리 형사로 출연해 인기를 얻었지만 7 제임스 본드 시리즈 등에서 등장했던 닥터 후, 골드, 핑거 등의 대머리 악역들은 독선적이고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각인시켜준다. 반면 왕과 나의 완고한 샘 왕역의 율브린너, 30년 이상 성원을 받고 있는 미드 스타트렉 시리즈의 선장 피카드 등은 대머리로 등장했지만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환대를 받은 대표적 연기자로 남아있다. 대머리가 여성들에게 뛰어난 성적 능력자로 호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영국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증명하고 있다. 그는 의도적인 삭발머리와 그 주변을 치장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특별함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얻어내면서 늘상 카메라 플래시를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10. 치명적 매력, 치렁치렁한 여성의 머릿결. 그냥 보아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빗질이라도 하면 얼마나 대단할까? 신 중의 신 제우스의 아들이자 지혜를 갖춘 꽃미남 아폴로는 시련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애절한 주인공이다. 숲과 들의 요정 다프네는 끈질긴 아폴론의 구애를 거절한 것으로 유명하다. 다프네는 이 야성의 처녀는 산과 들을 자유롭게 뛰놀며 사냥을 하는 것이 취미이며 풍성하고 탄력 있는 머리결의 소유자라고 신화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히로인이다. 그녀는 아폴론의 구애를 거절하고 끝내 월계수로 변해버려 아폴론이 눈물을 흘리면서 월계수를 쓰다듬는 사연을 만들어낸 것이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로 치렁치렁한 매혹적인 머리카락의 소유자로 유명하다. 하지만 여성의 긴 머리카락은 늘상 고혹적인 매력을 선사하는 대상은 아니다. 라인강의 언덕 위에서 긴 머리카락을 매만지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로렐라이는 뱃사공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원흉이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들을 홀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사이렌, 수많은 동화 속 주인공으로 언급되고 있는 인어공주 등도 바람처럼 흩날리는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은 남성들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된다. 고대 신화 중 고르고 3자매 중 한 명인 메두사의 머리카락은 혐오스런 혀를 날름거리는 수많은 뱀의 형상으로 치장돼 재난을 초래하는 원흉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고르고와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돌로 변해버리는 재앙을 받는다. 심리학자 융은 이런 고대 신화는 머리카락을 풀어 해친 여성은 성욕이 넘쳐난다는 상징이며 이런 굴레에 갇히면 재앙을 초래한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풀이해주고 있다. 남편을 여윈 여성들은 짧은 머리나 머리 부분을 가려서 미망인이 된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중세시대 유럽 문화권에서 유행했던 풍습으로 전해진다. 반면 미망인이 긴 머리카락을 의도적으로 내보이면서 흩날리는 것은 적극적인 재혼을 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여성의 긴 머리카락에 얽힌 일화는 머리숱만큼이나 다양하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다.